자, 5장 특징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선 수급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3,100억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480억 규모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4,7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 순매수가 시작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순매수 규모 자체가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적으로 360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210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선물에서는 4,700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면에서 특징주들을 갖다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작기계 사업 매각 확정 소식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동사가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 언론사의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갖다 인용해서 두산인프라코어와 MBK 파트너스가 매매에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약 14% 정도의 지금 상승을 갖다가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일에 MBK를 갖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했고 4주간 배타적인 우선 협상권을 갖다 부여했지만 나날을 갖다 거듭해온 상황입니다. 근데 두산인프라코어가 MBK와 각각 공작 기계 사업 부문의 매각 가격을 1조 3천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제시한 탓이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사업 부분은 대표적인 알짜 사업 부문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10%대의 영업이익률을 갖다 기록한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보면 두산그룹이 박해과 관련된 부분, 국내 상장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부분들로 해서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 자체가 좀 좋아지는 부분을 갖다가 보는 건데요. 현재 지금 한계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당 이슈 자체는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국면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공작기계 부분의 매각과 박해 상장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 효과로 인해 가지고 경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건축 기계 장비 시장이 4년 동안 70%나 줄었기 때문에 대형 공작기계 쪽은 4년 연속 적자를 갖다 보인 바 있는데요. 2008년에 박해시 51억 달러의 인수 비용을 부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2011년까지 신디케이트군과 사채 차환, 그리고 2012년에 연구체 발행, 2014년에 GDR 발행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2015년에는 프로 IPO 등도 막아왔지만 가정에서 모두 유동성 우려가 악재로 작용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먼 사태 이후에 최고 3만원에서 3만원 가격대를 갖다 보이던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락했고요. 최근에도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올 1월달 같은 경우에 3,375원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본다 그러면 공작기계 쪽의 매각가 두산 박해 상장 2개 중에 한 개만 완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017년까지 차입금 상환 부담이나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나와 있는 게 차입금 상환이 2016년에 4천억 원, 그리고 2017년에 6천억 원, 그리고 10월 달에 연구체가 6천억 원 부분이 제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건축기계 쪽이 흑자 전환이 중요한 부분인 것인데 2015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캐파를 갖다 3,500대로 낮추고 중국 시장이 YY 기준에서 플랫하더라도 흑자 전환이 지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효과 자체는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에서 당일 상승 흐름 자체가 발생한 국면 자체가 상승 변곡점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국면에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매수를 갖다 권유해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작기계 부분 자체에 매각 금액 자체가 다 보수적으로 산정했을 때 1조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면 현재 그 채권에 대한 그 차익급 상환 부분 자체도 일정 부분 해결된다 그러면 구조조정 이후에 물론 중국 쪽에 그 중장비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국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면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러니까 이번에 양해 이후에 1대1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실적 자체가 개선 효과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차입금 부분에 대한 감소와 그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장비 쪽의 호조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국내에 상장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 바켓 관련된 리스크까지 그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는 현재 국면에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매수를 갖다 건드려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아원입니다. 자, 동아원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매각까지 지금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동아원의 경우에는 지금 사조그룹에서 동아원이 인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당일 지금 현재 이슈 자체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소식에 상승하는데요. 그, 회사 측에서 밝힌 실적은 지난해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그 13.58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다고 분석해 놨습니다. 같은 기간 순수실도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이 감소한 그 357.24억 원을 기록한 반면에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3.6% 감소한 그 4,943.1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조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동아원 자체가 주된 사업 부분이 배합 사료 쪽입니다. 예, 예전에 그러니까 동아 재분하고 합병하다 한 이후에 그 가축 및 양식 어류 사료 제조 부분이 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그 그룹 자체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매각까지 진행되게 됐는데요. 사조그룹에 인수된 시점에서 실적 자체가 개선됐다는 점은 일단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맥분 제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시장 캐파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시장 준비를 한 3일 정도가 되는 수준인데요. 예, 그 부분도 그러니까 사조 그룹의 유통망 채널을 갖다 그 활용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아원 자체가 아직까지 실적 기조 자체가 크게 그러니까 완연하게 보이는 부분은 아닌 만큼 그 약간 장기 투자 성향에서는 천천히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겠으나 지금 당장에 뭐 지난해 그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이슈만으로는 주가의 탄력성 자체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최대주주에 관련된 리스크가 해치되었고 거기다 실적 개선 효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보시고 그 중장기 투자 쪽으로는 한번 그 투자 자체를 갖다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C텍입니다. KC텍의 경우에는요, 금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에 그 상승을 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 그 동사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매출액을 갖다 4,938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3.4% 증가를 예상했고요. 영업이익은 66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4.2% 사상 최대 실적을 갖다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뭐냐 하면 OLED 패널 쪽에 관련된 그 수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 쪽 수요가 그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시스템이 오류가 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OLED 쪽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 당일 장중에 말씀드렸던 지금 ICD의 경우에도
자체도 실질적으로 28.22%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OLED 장비주들 자체가 지금 다 좋은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2월 29일 날 OLED 장비 발주 자체가 삼성 디스플레이향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SFA 그리고 테라세미콘, ICD 그리고 AP 시스템, 톱텍, 로체 시스템,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J스택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로 빠르면 올해는 6월 30일, 늦어도 12월 31일까지 신규 장비를 갖다가 납품하는 공급 계약이 일괄적으로 공시가 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 역시도 아이폰에 OLED를 갖다가 채택을 갖다가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요. 현재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와 A3 투자를 갖다 바탕으로 한 철저하게 이론적인 계산으로 가정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본다 그러면 K시텍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련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국내 패널 업체, 그러니까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향 OLED 라인 증설과 중국 BOE향 대형 LCD 라인 증설로 디스플레이 장비 판매가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5,000원에서 그러니까 18,000원으로 상향한 상황입니다. 이미 좀 주가 자체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지금 OLED 관련된 종목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3,85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주봉상 차트로 보면 실질적으로 3봉대의 눌림 자체 바닥권을 갖다 충분히 확인한 상황이고, 지금 실질적인 고점대 자체 인근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호재성 이슈 자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에서도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에서 17,000주 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투신도 17,000주,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34,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그러니까 OLED 관련해가지고, 관련한 종목들은 조정 시에 매수를 갖다 통해가지고 하시는 전략이 옳습니다. 항상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못하시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요. 이 상승하는 종목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실질적으로 매수를 갖다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사이클 자체가 돌아갈 때는요, 실질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갖다가 대비한 투자 자체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당일이 올랐으면 내일 아침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조정 자체가 갖다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요때 통해 가지고 매수 자체를 갖다가 진행을 갖다 하시되, 실질적으로 전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손절매 전략을 갖다 가지시면 충분히 편입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상승 파동 자체에 대해 가지고 손익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HN입니다. THN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영업이익 급증 및 현금 배당 결정에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 자체가 59억으로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820% 증가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THN 같은 경우에는요, 3년 연속 적자를 갖다 시현한 기업입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123억 적자와 2013년에 206억 정도의 적자를 갖다 시현한 후에 2014년에 7억의 약소의 흑자를 갖다 보였지만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갖다 시현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했다라는 공시와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발생을 했는데요. 한 주당 60원의 현금 배당을 갖다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갖다가 시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당을 갖다가 주는 기업과 배당을 갖다 주지 않는 기업의 차이 자체는 기업의 성장성에 있다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THN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하네스를 갖다가 주 제품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입니다. 와이어 하네스 같은 경우는 기어나 이런 부분에 컨트롤하는 와이어를 갖다가 의미하는데요. 지금 계열사로 GIT와 대형 전장 등에 12개 정도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로 기술력을 갖다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그 2004년도에 진단 토탈 솔루션 갖다 제공하는 그 벤처에서 GIT를 갖다가 인수해서 시너지를 갖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모회사인 THN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실적 자체가 저조했지만 GIT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에서 매출액이 580이고 이거 당기 순이익을 갖다 162억을 갖다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가 갖다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THN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주거래처가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 향 그 매출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판매율에 따라 가지고 실적 자체가 그 거론이 되는 종목이니만큼 그 부분에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팁으로 우리가 그 메모를 갖다 해두고 보셔야 되는 점은 그거겠죠. 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공장 증설이나 신차 출시 효과에 따른 제품 수주 부분 자체를 갖다 보셔야 된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N까지 봤고요. 지금 투자 전략으로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적 자체의 호조와 이 부분 자체가 발생했다 하면서 지금 흑산명 자체가 발생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 윗꼬리 자체를 갖다 많이 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일봉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이 옳습니다. 일봉상에 지금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매물대를 갖다 돌파할 수 있는 윗꼬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당일보다는 이길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길날 갭상승 시에 매수를 갖다가 진행을 갖다 했을 경우에는 윗꼬리 부분 자체에 대한 매물 저항 자체를 갖다가 돌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발생을 하는 욕망치형 패턴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 기준에 편입을 해가지고 시초가대에 그 갭상승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초가대에 3에서 5% 정도 상승을 했을 경우에 보유하는 전략이 옳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쪽의 특징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일중공이고요. 한일중공 같은 경우에는 텔콤홀딩스 신주 인수권부 자체 취득 실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한일중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실제로 매각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한일전공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 자체는 휴대폰 케이스하고 윈도우 코팅용 진공 증착 장비 쪽입니다. OLED 쪽에 관련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렌즈 코팅용 진공 증착 장비와 안경 코팅용 진공 증착 장비를 하는데, 이 진공 증착 장비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곡선 자체가 발생했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도 자체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경도가 약해지는 부분 자체를 갖다가 진공 증착 장비를 통해 가지고 경도 자체를 갖다 높여주는 공정을 갖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OLED 쪽 관련된 지금 부분에서도 사이클에 포함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난 2월 29일 날 장 마감 후에 유가증권 투자를 갖다 통해서 수익 창출을 갖다 목적으로 텔콤홀딩스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 자체가 갖다 15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가 나오는데요. 텔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이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텔콤을 갖다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양수도 주식은 306만 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입 금액은 총 460억 규모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이제 당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흑산 도출 이후에 지금 양봉으로 해가지고 추세 자체의 정용을 볼 수가 있겠지만 전기가 5,000원대에서 발생한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한일진공 자체를 갖다가 이미 추천해서 목표가 5,000원에 전량 매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종목인 만큼 더더욱이 좀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이런 식으로 흑산명이 발생하고 이후에 양봉으로 해서 추세 전환 패턴 자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투자 전략 자체는 주봉상에서 투자 전략을 갖다가 잡으시는 게 옳습니다. 주봉상에서 현재 마디 변곡점으로 보이는 것이 3,500원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3,500원 수준 정도의 그러니까 단기성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익 전략이나 그 약간 중기 전략상에서는 3,500원대 매물 저항대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투자는 갖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텍입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 실적 호조에 급등이 났는데요. 오텍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갖다가 지금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캐리어 냉장 에어컨 그 관련된 부분에서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오텍이 캐리어 에어컨과 캐리어 냉장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서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갖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일 그 회사 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3.6% 증가한 113억 원 갖다가 기록했고, 매출액은 5,644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33억 원으로 각각 14.28%, 56.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속회사인 캐리어 에어컨이 2015년형 그 이서진 에어컨을 갖다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그리고 캐리어 인버스 하이브리드 보일러를 갖다 유럽에 공급하는 등의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그 실적으로 이제는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내에 국내 소셜 커머스사와 체결한 대규모 물량 차량 계약하고, 그리고 민간 앰뷸런스 공급 물량도 그 상승되면서 실적 향상 요인을 작용했다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오텍그룹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하고 글로벌 악재에도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매출적인 측면에서 그 보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기 부분에 크게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는데요. 2012년에 매출액이 4,376억이었고 2013년에는 4,491억 수준, 그리고 4,939억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2015년에 5,644억 갖다가 시연하는 등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상황으로 보면 주봉상에서 당일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실적을 갖다가 수반하고, 그리고 그 향후 매출 자체가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뭐 마찬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성비수기를 갖다 따진다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기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 그 실적 자체가 그 성수기 자체가 통상적으로 2분기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1분기가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 부분 자체를 갖다가 활용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에 그러니까 천천히 그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물량 갖다 매집을 갖다 하시고 2분기부터 그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분기 시점부터 해가지고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국면에서는 조금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시고 2분기 직전,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게 통상적으로 4월달 정도가 되는데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그 투자 전략을 갖다가 삼으시면 좋은 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오입니다. 디오의 경우에는 다자간 공동연구 협약 체결에 강세를 갖다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기사를 갖다가 좀 살펴봤는데요. 보면 9개국의 의료기관과 공동연구 협약을 갖다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디오 나빌 기술적 검증 후에 세계 판로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디오는 대표적인 오스타미 임플란트 같이 그러니까 임플란트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디오 나비에 대한 그 글로벌 기술 검증을 통해서 세계 그 판로 확대에 나선 것인데요. 그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오는 지난달 29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이란, 멕시코, 대만, 브라질 등의 9개국 대표 의료기관과 디오나비의 그 국제 다자간 공동연구 협약을 갖다가 체결했다고 합니다. 연구기간은 3년으로 각국 대표 의료기관이 해당 국가의 병원들과
병의원들과 또다시 다자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공동연구 목표 임상 케이스가 약 25만 케이스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축소 또는 확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향후 다자간 공동연구 참여국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현재 그러니까 상당히 매출 성장 부분에서는 좋은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그러니까 2015년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매출액 731억에 영업이익을 갖다 207억 갖다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2014년 대비해가지고 매출 및 영업이익이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갖다 보였는데요. 지금 디오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지금 이미 우상향 추세를 갖다가 띄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조정대 자체의 이평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화면상에 나오는 이평이 13이평입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13이평 자체, 현재 정별 상황에서 13이평을 갖다가 지지대로 삼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평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약 조정 이후에 당일 그러니까 상승 자체가 갖다 보인 부분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타 섹터 부분에서 의미 부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치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버 산업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상승장으로 전개될 때는요, 이런 형태의 정배열 종목 자체가 추세를 갖다 타고 가는 종목들이 항상 실적이 그러니까 좋은 우리에게 수익을 갖다 주는 편입니다. 게다가 2월 5일 날 지금 신고가 자체를 갖다가 38,500원 갖다 기록한 이후에 조정대 자체를 갖다가 꽤나 좀 크게 받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재차 지금 38,500원대 마디변곡점이 잠시만요. 예, 마디변곡점이 37,500원 자체를 갖다가 돌파를 갖다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또다시 신고가를 갖다 내는 완전한 우상향 추세 자체를 갖다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 구간 자체는 쉽사리 편입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당 이슈 자체를 갖다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매출액 성장과 더불어서 팔로 개척 자체가 다 동시에 한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셨다가 조정 시에 대응했다 하는 전략 자체를 갖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로입니다. 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당일 반도체 패키징 제조 특허 취득에 상설했는데요. 현재 이 특허 부분 자체는 보면 반도체 패키징, 3차원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갖다가 인터포저로 활용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여러 개 칩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기술의 국내 특허를 갖다 취득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3차원 반도체 패키징 제조 공정이 낸드 플래시 관련된 공정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하이엔드 반도체 패키징 제품 양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백엔드 분야 아닌 반도체 조립하고 테스트 제품을 갖다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업계 선두에 있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인데요. 지금 당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좀 꽤나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갖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닥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015년에 그러니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실적을 갖다 시현한 바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차트 상황 자체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죠.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권 자체를 갖다 일정 부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오고 있는 국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에는 유의할 수 있겠는데요. 단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오늘 골드크로스 자리이고 차트상 추세 변곡이 발생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급 개선 여지 자체는 좀 약하다는 부분을 갖다 참고하셔서 중개 투자 형식의 투자를 갖다가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종목을 갖다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약 한
그 4%대 현재 지금 방송 중에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평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 조정 후에 상승 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에서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 자체가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투자 형식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5장 특징 종목이었습니다. 자, 밸류체인스 5장 특징 종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